자, 화학반응식의 양적 관계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화학반응식의 양적 관계 두 번째 시간. 자, 항상 선생님 수업을 하면서 항상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 이 화학반응식의 양적 관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요즘의 경향상 항상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가 들어오는 편이야.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이 동네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야. 쌤이 강의만 지금 14, 15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나오는 유형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면서 숨이 탁탁 막히는 경우가 엄청 많아. 뭐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자, 내가 만약에 수능을 봐서 선생님이 만약에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서 수능 시험을 딱 봤는데 자, 실수라든가 아니면 계산 미스라든가 착각을 했다거나 이런 뭐 사소한 미스를 제외하고요. 진짜 풀다 막혀서 만약에 몰라서 틀리는 문제가 있다면 거기는 화학반응식의 양적 관계에서 나왔을 문제일 확률이 매우 큽니다. 물론 그렇다고 자꾸 틀리지는 않아.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도 애지간하면 맞추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는 거지. 자, 이 동네 문제는 아느냐 모르느냐보다도 어느 정도의 센스와 어느 정도의 수학적인 센스가 필요한 단원이야. 그래서 이 동네를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많이 풀어보시고요. 많이 틀려보시고요. 많이 당해보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하여 자, 이 동네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반응이 화학 반응식이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이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를 맞추는 부분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자, 개수를 맞췄다면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의 비가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제일 유명한 반응식. 자, 요런 반응식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물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요 반응식 앞에 써져 있는 게 지금 뭐야? 개수인데요. 자, 개수가 의미하는 건 당연히 개수의 비가 의미하는 건 당연히 수소 분자가 몇 개? 2개 반응했더니 2개가 그 다음에 산소 분자가 몇 개? 1개가 들어가서 물 분자 몇 개가 만들어진 거야? 2개가 만들어진 거야. 따라서 개수의 비는 뭐의 비가 되는 겁니까? 분자수의 비가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개수의 비는 분자수의 비가 되고요. 분자수의 비는 무슨 비랑 비례하게 돼 있습니까? 몰수의 비랑 비례하게 돼 있죠. 따라서 분자수의 비는 몰수의 비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비까지도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부피비까지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부피비를 얘기하는 경우에는 조건이 붙어요. 누구일 것? 기체 상태일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일정할 경우에 압력과 온도가 뭐하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경우에만 우리가 무슨 비를 볼 수가 있어요? 부피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개수의 비를 가지고 부피비를 보는 경우엔 무조건 상태가 팩트, 중요합니다. 상태가 매우 중요해요. 특히 이 상태가 중요한 새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물이야, 물. 자, 이 물이라는 아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액체 상태의 물도 볼 수 있지만 고체 상태의 물도 볼 수 있고요. 얼음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기체 상태의 물, 수증기도 볼 수가 있지. 일상생활에서 세 가지 상태를 모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뒤에 물질의 상태가 가스인지 리퀴드인지 솔리드인지를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수소 같은 경우에는 굳이 상태 확인하지 않아도 거의 일반적으로 다 뭐야? 기체야. 산소도 확인하지 않아도 대부분 기체 상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함정이 파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누구에서 함정이 파이는 경우가 제일 많다? 물. 물의 상태는 항상 확인하도록 하자. 자,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물의 상태가 뭐라고 쳐보자? 기체 상태라고 쳐보자. 그러면 개수의 비 2대 1대 2가 무슨 비까지도 갈 수 있는 거다? 부피비까지도 갈 수 있는 거다. 단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무슨 비는? 질량의 비는 개수의 비로 판단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야. 오케이? 질량비와 개수비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질량의 비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느냐? 질량의 비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느냐? 자, 몰수 공식을 잠깐 써볼게요. 몰수는 어떻게 됩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뭐의 숫자? 분자수, 개수가 되고요. 자, 두 번째 몰수 공식이 뭐야? 분자량분의 질량. 세 번째 몰수 공식이 뭡니까? 22.4분의 뭐야? 부피죠. 오케이. 자, 이 몰수 공식 안에 지금 얘기했던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 봐봐요. 자, 분자수와 부피는 뭐 하는 관계가 돼버리니? 비례하는 관계가 돼버리죠. 어떻게? 분모가 뭐 돼 있어요? 픽스돼 있지, 그치? 분모가 정해져 있으니까 얘랑 얘는 비례하는 사이가 되겠지만, 자, 분자량은 물질에 따라서 분자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피와 분자량이 비례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부피와 질량이 비례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자, 우리가 이 중에서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무슨 비야? 몰수비죠. 자, 따라서 개수비가 2대 1대 2라는 걸로부터 몰수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다? 2대 1대 2이다. 그럼 몰수는 어떻게 구하니?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구한다. 따라서 정석으로 가면 개수의 비가 2대 1대 2입니다. 오케이? 그럼 몰수의 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2대 1대 2라는 거죠. 그러면 수소와 산소와 그 다음에 수증기의 몰수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2대 1대 2라는 거고, 그럼 몰수를 따지려면 뭐 분해? 분자량분의 질량, 분자량분의 질량, 분자량분의 질량. 수소의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2. 그 다음에 산소의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32. 물의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18. 오케이. 이게 몇 대 몇 대 몇이 되면 돼? 2대 1대 2가 되면 돼. 따라서 여기를 2로 만들어주려면 4, 1을 만들어주려면 32, 2를 만들어주려면 얼마 넣어주면 돼? 36을 넣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2대 1대 2, 몰수비가 2대 1대 2인데 이게 뭐의 비라고 그랬습니까? 분자량분의 질량. 분자량분의 질량, 요게 몰수비죠. 따라서 질량비는 4대 32대 36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따라서 분자량의 비를 구할 때는, 질량의 비, 혓바닥이 왜 이러니? 질량의 비를 구할 때는 몰수의 비를 이용해서 푸는 게 원래는 정석이다. 하지만 항상 저런 식으로 풀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겠지.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어떻게 가시냐? 자, 수소 분자 2개가 반응하고 산소 분자 1개가 반응하면 물 분자 몇 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2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따라서 수소의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2죠. 분자량이 2짜리가 2몰. 개수를 무슨 취급해라? 몰수 취급해라. 어차피 개수비랑 몰수랑 같은 거니까. 그럼 수소 분자가 2몰이 있다 쳐요. 그럼 수소 분자 2몰이면 몇 g입니까? 4g. 산소 분자 몇 몰이 있는 거야? 개수가 1몰이 있는 거지, 그치? 산소 분자는 1몰이 있으니까 몇 g이 되는 거야? 32g. 그러면 물 분자가 몇 g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36g의 물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지. 물 분자 2몰이 나왔으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따라서 질량비가 4대 32대 36이니까 1대 8대 9가 요 반응식의 무슨 비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질량의 비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따라서. 자, 반응식을 보고, 화학 반응식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요. 화학 반응식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개수의 비를 보면 분자수의 비를 알 수가 있고, 몰수비를 알 수가 있고, 부피비를 알 수가 있어. 근데 개수비를 가지고 다이렉트로 질량비는 구한다, 못 구한다? 구하지 못한다. 그럼 질량비를 구하기 위해서 뭐를 이용해야 된다? 분자량분의 질량이 몰수비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된다. 고로 이 질량비를 알기 위해서는요, 누가 꼭 필요합니까? 원자량 혹은 분자량을 알아야 무슨 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질량의 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원자량과 분자량을 모르는 상태라면 우리가 질량비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반응식만 보고 질량비를 구할 수는 없어요. 요 값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는 다들 편안하게 많이들 알고 계실 거야. 다들 편안하게 알고 계실 거야. 그러면 자, 이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 동네에서 개수가 의미하는 걸 아셨다면 이제 필요한 식들, 필요한 것들을 하나 알아봅시다. 첫 번째, 무슨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건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의 합이 항상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두 번째, 일정 성분 비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자, 일정 성분 비의 법칙이라는 건 무슨 비를 알아보는 거야? 질량의 비를 알아보는 게 무슨 법칙이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했던 수소, 산소,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식의 경우에 질량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다? 1대 8대 9의 질량비로 반응한다. 이거 무슨 법칙이야? 일정 성분비의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보가드로의 법칙. 자, 아보가드로 법칙의 정확한 정의가 뭘까? 온도, 압력, 그 다음에 부피가 뭐하다면 같다면 뭐도 같다? 들어있는 입자의 수도 같다. 이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야. 오케이? 온도, 압력, 부피가 같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수가 같다. 입자의 수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의 숫자를 의미하는 거야? 분자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지. 따라서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이런 건데요. 전제 조건이 하나 무조건 붙습니다. 무슨 상태? 기체 상태에서. 기체 분자의 경우에 이런 법칙이 성립을 한다라는 거고, 이 법칙은 이미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요 아보가드로 법칙을 요걸로 녹여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죠. PV가 뭐다? NT다. PV 값은 무슨 값하고? 몰수와 온도의 곱과 비례한다. 라는 게 아보가드로의 법칙 속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요 법칙은 요 PVNT는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도 하지만 요 속에 들어있는 게 보일의 법칙, 그 다음에 샤를의 법칙,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걸 활용을 잘 하시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법칙이라는 게 있냐면 기체 반응의 법칙. 자,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는 건 무슨 비를 얘기하는 거냐면 부피비를 보는 거야. 부피비. 기체의 경우에는요, 부피비가 개수와 비례한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기체 반응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법칙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뭐를 풀어줘야 되는 거야?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야. 자, 이때 문제를 풀어줄 때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문제가 나왔을 때 뭔가가 주어질 건데요. 이 주어지는 값이 뭘로 주어지느냐를 항상 눈여겨봐야 돼. 오케이?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질소와 누가 반응한다? 수소가 반응해서 누가 만들어지는 식이 있어요?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식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반응식을 놓고 우리가 뭐를 맞춰야 돼? 일단 개수를 맞춰야 되겠지. 자, 개수. 자, 얘를 가지고 짝수를 만들어 줬더니 수소가 6개가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개수비가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1대 3대 2가 지금 이 반응의 개수비가 되겠지. 개수비가 의미하는 게 분자수의 비, 몰수의 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은 모두 다 뭐니까? 기체니까 뭐의 비가 되는 거야? 부피비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질량비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질량비는 자, 질소 분자가 1몰 있는 거야. 개수를 무슨 취급하자? 몰수 취급하고 질량비를 구하자. 그럼 얘가 1몰이니까 질소의 분자량 얼마입니까? 28. 자, 수소는 몇 몰이 있습니까? 3몰이 있죠? 따라서 6g, 28g, 6g 반응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지? 몇 g이 나오는 거야? 34g이 나오는 거야. 17짜리가 2개. 오케이? 자, 따라서 좌변의 질량의 합과 우변의 질량의 합이 어떤 상황이야? 같은 상황이죠. 따라서 질량비는 28대 6대 34가 이 반응식의 질량비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낼 수 있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요 반응식을 주고요. 자, 요런 식의 문제를 냈다고 쳐볼게요. 자, 플라스크가 있습니다. 플라스크가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플라스크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뭐가 있냐면 콕이 있어요. 마개가 있고요. 자, 좌측에 누가 들어있냐면 질소기체가 들어있고요. 우측에 누가 들어있냐면 수소기체가 들어있습니다. 오케이. 자, 좌측에 질소기체가요, 몇 그램 들어있다 라고 나와 있냐면, 문제를 만들어야 돼. 에이, 진짜. 자, 여기에 14g의 질소기체가 들어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는 수소기체가 3몰이 들어있어요.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질소의 양과 수소의 양이 지금 단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르게 나왔지? 그죠? 자, 어쨌든 들어있는 상황에서 이제 콕을 열어서 완전히 뭐 한답니까? 반응을 시켜보겠대요. 이랬을 때, 반응을 시켰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볼 때, 자, 첫 번째, 단위가 이렇게 엉켜 있을 때는 뭘로 환산하자? 몰로 환산하자. 그러면 몰로 환산하면 질소기체는 14g이니까 28g의 1몰이 되겠지, 그치? 그럼 질소기체 몇 몰 있는 거야? 0.5몰이 있는 거죠. 수소기체는 그대로 몇 몰이 있는 거고요? 3몰이 있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반응식을 씁니다. 자,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건데, 자, 개수는요, 1대, 3대,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반응 전에 질소기체가 몇 몰이 있어요? 0.5몰이 있고요. 수소기체가 몇 몰이 있습니까? 3몰이 있죠. 반응 전에 요만큼씩 준비가 돼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뭐를 하겠습니까? 반응을 할 거야. 반응을 할 거야. 근데 반응을 한다라는 건 반응 물질은 반응하면 사라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반응한 만큼 어떻게 돼야 돼요? 사라져야 되는 거고요. 자, 암모니아 같은 경우엔 무슨 물질입니까? 생성물질이죠. 생성물질은 반응 후에 생겨나는 거지. 따라서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응 물질은 사라져야 되고 생성물질은 생성이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반응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자, 좀 더럽게 예시를 들지만, 자,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서 커플이 된다고 쳐봐요. 오케이? 조건은 고르기 없기. 자, 예를 들어서 이 교실 안에 남학생이 3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학생이 10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커플이 몇 커플이 만들어집니까? 3커플이 만들어지지. 왜? 남학생이 3명밖에 없으니까. 대신에 여학생 7명은 반응하지 않고 반응 후에도 그대로 뭐 하겠습니까? 남아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거꾸로요. 남자가 100명이 있고 여자가 2이 있어요. 그럼 몇 커플이 나오니? 2커플이 나오죠. 자, 따라서 내가 지금 얘기한 거에서 2가지 포인트를 짚으실 줄 아셔야 돼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자, 있다고 해서 모두 다 반응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반응하고 남는 새끼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아이가 남느냐는 거지. 많은 새끼가 남느냐, 부족한 새끼가 남느냐. 남자 2에 여자 100. 몇 커플 나와요? 2커플 나오지? 자, 반응을 결정하는 건 많은 새끼가 결정한다? 부족한 새끼가 결정한다? 부족한 새끼가 결정한다. 남자가 2밖에 없으니 몇 커플밖에 안 나오는 거야? 2커플밖에 안 나오는 거야.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쪽은 반응의 숫자를 정할 수 없다. 어떤 쪽에서 반응을 정한다? 부족한 쪽에서 반응을 정한다. 요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자, 개수의 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3대 2입니다. 그럼 질소가 모두 다 반응한다면 얘는 3배, 1.5몰이 반응해야 되겠지. 오케이? 근데 만약에 수소가 모두 다 반응을 하려면, 수소가 3몰이 모두 다 반응하려면 3대 1이니까 질소가 몇 몰이 필요합니까? 1몰이 필요하지. 누가 부족한 상황이야? 질소가 부족한 상황이야. 따라서 반응을 정하는 건 누가 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질소가 정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새끼가 반응을 결정하는 거야. 따라서 자, 질소가 0.5몰이 반응하니까 사라집니다. 그럼 1대 3대 2가 무슨 비라고 그랬어요? 몰수비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0.5몰 반응하고요. 1.5몰 반응해서 1대 3 반응해서 몇 몰이 생기는 거야? 1대 3대 2니까 1몰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따라서 결과를 보면 어떻게 나오는 거야? 결과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자, 반응의 결과. 질소는 0.5몰이 있었는데 0.5몰이 다 반응해서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그 다음에 수소는 3몰 중에 1.5몰이 반응했으니까 몇 몰이 남아있습니까? 1.5몰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암모니아는 몇 몰이 생성됐습니까? 1몰이 생성이 됐어요. 따라서 이 콕을 열었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 종류는 몇 가지 기체가 들어있습니까? 암모니아 기체 1몰과 수소 기체 몇 몰? 1.5몰이 이 안에 골고루 퍼져 있는 상황이 될 거야. 이 안에 누구는 없어? 질소 기체는 없어.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따라서 이 비율을 가지고 반응식을 꾸며줄 때, 자, 전에 얼마가 있었는지, 얼만큼이 반응했는지, 결과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이렇게 써지는 식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누가 만들어진다?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질량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그랬어요? 28대, 그 다음에 6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34라고 그랬고 개수가 3의 2죠. 자, 이번엔 질량비만 가지고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얘가 28g. 질소가 몇 그램? 반응 전에 질소를 28g을 넣고요. 그 다음에 수소를 3g을 넣었어요. 반응 전에 질소를 28g, 수소를 몇 그램 넣었다? 3g을 넣었다. 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실제로 반응을 하는 건 얼만큼이 반응을 할까? 질량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그랬습니까? 28대 6대 34라고 그랬지? 그럼 28g이 모두 다 반응하기 위해서 수소가 몇 g이 필요하니? 6g이 필요한데 6g이 없잖아. 따라서 부족한 새끼가 반응을 결정한다고 그랬어. 얘가 3g이 반응했으니까 28대 6대 34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14g이 반응을 해야 되겠죠. 반응을 하는 새끼는 사라지는 새끼들. 오케이? 반응 물질은 사라지고 28대 6대 34니까 여기 몇 g이 생성되는 거야? 17g이 생성이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자, 고로. 자, 28g 중에 14g이 반응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몇 g이 남아있는 상황? 14g이 남아있고, 얘는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17g이 생성됐으니까 몇 g이? 17g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질량을 가지고 반응식을 쓴 이유는 반응 전에 질량의 합이 얼마입니까? 31g이죠. 그죠? 그 다음에 반응 후의 질량의 합도 얼마입니까? 마찬가지로 몇 g이야? 31g이죠. 자, 반응의 전과 반응의 결과적으로 질량의 합은 항상 뭐 해야 된다? 일정해야 된다. 무슨 법칙입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 두 번째, 자, 반응한 물질에서 반응한 질량의 합이 몇 g이야? 17g이야. 생성된 질량의 합도 얼마야? 17g이야. 요 두 질량의 값도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따라서 질량 가지고 문제가 나왔을 때 질량 보존의 법칙을 보려면 맨 위에 반응 전과 맨 아래 반응의 결과 질량의 합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것도 질량 보존의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반응한 물질의 질량의 합과 생성된 물질의 질량의 합도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것도 무슨 법칙이 되는 거야? 질량 보존의 법칙이 됩니다. 오케이. 자, 따라서 질량 보존의 법칙에 문제가 나왔을 때는 질량이 보존되는데 어디에 질량과 어디에 질량을 더했을 때 같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미지수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 자리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식을 만들어내는 것들 꼭 유념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가 봅시다. 자, 이번에 들어갈 내용은 뭐냐면, 자, 마찬가지로 식은 이걸로 갈게요. 질소와 누가 반응해서, 수소가 반응해서 누가 만들어지는 거야?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고 있는 식을 하나 써놓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개수 맞춰봅시다. 이 앞에 개수가 2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소 앞에 개수가 얼마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3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개수의 비가 1대 3대 2. 그럼 분자수의 비가 몇 대 몇 대면? 1대 3대 2. 몰수비가 몇 대 몇 대면? 1대 3대 2가 되겠지. 자, 그러면 요 반응식에서 첫 번째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요게 반응 전 개수의 합이 얼마입니까? 4죠. 자, 질소 1마리와 수소 3마리가 들어가서 뭐가 나오는 거야? 암모니아 2마리가 나오는 거야. 반응 전과 반응 후의 개수의 합을 비교하면 반응 후의 몰수 혹은 부피를 알 수가 있다. 자, 반응 전 개수의 합과 반응 후 뭐를 보자? 개수의 합을 보자. 이때 조심할 거. 내가 지금 개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치?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볼 땐 항상 상태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개수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몰수.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자수. 분자수는 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피. 자, 몰수일 때는 상태가 무관입니다. 상태가 무관해요. 하지만 부피를 볼 때는 누구? 기체이면서 뭐가 일정해야 돼? TP가 일정하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반응 전 개수의 합이 의미하는 게 반응 전 몰수의 합, 그 다음에 반응 전 뭐의 합? 부피의 합이야. 그러면 반응 후 개수의 합이라는 건 뭐가 되는 거야? 반응 후 몰수의 합, 반응 후 부피의 합이 되는 건데 이때 조심하자고 그랬지. 부피는 아무 때나 쳐박으시면 안 되고 기체이면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반응식에만 해당된다. 자, 요 변화를 가지고 요게 증가한다면 요게 감소한다면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야. 증가한다면 반응 후 부피도 증가하는 거고 몰수도 증가하는 거야. 이게 감소한다면 반응 후 부피도 감소하는 거고 뭣도 감소하는 거야? 몰수도 감소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고로. 이런 얘기야. 4몰이 들어갔더니 2몰이 나왔어요. 4마리 들어가서 2마리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피가 감소하고 몰수가 감소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들이 간혹 나오지만 요즘의 추세상 이걸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엄청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반응 전 개수의 합과 반응 후 개수의 합, 오케이? 요걸 가지고 개수 합의 변화, 델타 개수의 합, 개수 합의 변화는 뭐하고 비례하냐면 반응한 몰수와 비례한다. 자, 개수 합의 변화는 뭐하고 비례한다? 반응한 몰수와 비례한다. 자, 이걸 이렇게 써놓으면 잘 못 알아들을 테니까 바로 예시로 들어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쉬운 숫자로 할게. 너희들이 보기 편하게 쉬운 숫자로 할게요. 자,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반응식이야?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반응식이야. 오케이? 1대 3대 2입니다. 1대 3대 2. 자, 그럼 반응 전에 얘가 1몰, 얘가 4몰이 있었다고 쳐볼게요. 반응 전에 1몰, 4몰이 있었다고 쳐볼게요. 그럼 실제로 반응을 하는 건 1대 3대 2니까 얘 1몰, 얘 3몰 반응해서 몇 몰 생성되겠습니까? 암모니아 2몰 생성되겠지. 오케이? 무슨 수집하는 차 지나간다. 잠시만. 자, 창문 닫고 왔어요. 가전 수집하는 차가 지나가면서 냉장고, 세탁기 수집한대요. 그래서 창문 닫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문제 보자. 개수비가 1대 3대 2입니다. 그러니까 1대 3대 2로만 반응하는 거야. 그러면 반응 전에 1몰과 4몰이 있었으면 질소 1몰에 수소 3몰에
그리고 암모니아 몇 몰이 생성됐겠어요? 2몰이 생성됐겠지.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안 남아요. 그리고 얘는 몇 몰이 남습니까? 1몰이 남고 몇 몰이 생성돼요? 2몰이 생성되죠. 오케이? 그러면 반응 전 몰수의 합은 얼마입니까? 5몰이 있었는데요. 반응 후 몰수의 합이 얼마가 됩니까? 3몰이 되죠. 그럼 5에서 3이 됐으니까 얼마가 감소했습니까? 2가 감소했죠. 오케이? 반응 전에 5몰이 있었는데 반응 후에 몇 몰이 됐습니까? 3몰이 됐잖아. 얼마 감소했습니까? 2 감소했죠. 잘 봐라. 개수의 합이 얼마입니까? 4에서 개수의 합이 얼마로 가고 있습니까? 2로 가고 있죠. 개수가 얼마 감소하고 있습니까? 2 감소하고 있죠. 개수의 합에 감소한 양과 실제 감소한 양이 같습니다. 그럴 땐 반응한 몰수가 개수와 같습니다. 오케이? 자, 조금 더 바꿔서 가볼까? 반응 전에 1몰, 그 다음에 5몰이 있었다 쳐보자. 그럼 1대 3대 2니까 반응을 하는 게 1몰, 그 다음에 3몰, 그 다음에 몇 몰 생성돼요? 2몰 생성되죠. 그럼 반응의 결과 얘는 안 남아. 얘는 얼마가 남아? 2가 남아. 얘는 얼마가 생성돼? 2가 생성돼. 그러면 반응 전에 얼마가 있었습니까? 6몰이 있었죠. 근데 반응 후에 몇 몰이 되고 있습니까? 4몰이 되고 있죠. 얼마 감소하고 있습니까? 2 감소하고 있죠. 오케이? 자, 감소한 숫자가 2. 여기서도 2, 여기서도 2. 개수의 감소도 얼마? 2. 그럼 반응한 몰수가 개수랑 어떻다라는 게 보입니까? 같다라는 게 보이지. 오케이? 자, 조금 더 해보자. 자, 반응 전에 2몰이 있었고, 반응 전에 8몰이 있었다고 쳐볼게요. 그럼 1대 3대 2잖아. 그러니까 얘가 전이야. 그럼 반응을 하는 건 1대 3대 2니까 2몰, 6몰 반응해서 몇 몰 생성됐겠다? 4몰이 생성됐겠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대 3대 2로 반응하는 거야. 오케이? 암모니아 반응식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안 남아. 얘는 얼마가 남아? 2가 남아. 얘는 얼마가 생겼습니까? 4가 생겼지. 그럼 반응 전 합이 얼마입니까? 10이었는데 반응 후 합이 얼마가 됐어요? 6이 됐죠. 얼마가 감소하고 있습니까? 4가 감소하고 있지. 오케이? 그러면 개수의 변화가 개수의 합에 개수 합이 얼마에서 얼마로 가고 있어요? 4에서 2로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 감소하고 있어요? 2가 감소하고 있잖아. 개수 합 변화가. 개수 합이 2가 감소하는데 지금 반응 전 몰수와 반응 후 몰수의 합이 얼마가 감소하고 있어? 4가 감소하고 있지. 아, 반응한 몰수가 몇 배구나? 2배구나. 개수가 1대 3대 2인데 2대 6대 4로 반응했잖아. 오케이? 자,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자, 또다시 예시를 들어볼게. 반응 전에 똑같이 이번에는 자, 반응 전에 질소가 3몰, 수소가 6몰. 6몰이 있었어요. 질소가 3몰, 수소가 6몰이 있었어요. 그럼 반응하는 건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3대 2죠. 그럼 얘가 1이면 얘가 3이 되면 9가 필요하니까 누가 다 반응해야 돼요? 얘가 다 반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만큼이 반응을 해서 1대 3대 2니까 얼마가 생성되겠습니까? 4가 생성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반응 후에 얘 안 남고요. 얘는 얼마가 남아요? 1몰이 남고 얘 몇 몰이 생성돼요? 4몰이 생성되지, 그치? 그럼 반응 전에 몇 몰이 있었습니까? 총 9몰이 있었고요. 반응 후에 총 몇 몰이 있습니까? 5몰이 있죠? 그럼 반응의 결과 몇 몰이 감소했어요? 4몰이 감소했지? 그럼 4몰 감소했는데 개수의 합변화는 얼마야? 2가 개수의 합변화잖아. 그럼 개수의 합변화보다 실제 변화량이 2배니까 반응한 몰수가 개수의 몇 배? 2배가 되는 거야. 오케이? 개수합의 변화는 얼마입니까? 2죠. 그리고 반응한 몰수의 변화는 4죠. 비례한다고요. 오케이? 뭐와 비례한다? 반응한 몰수와 비례한다. 자, 마지막으로 식 제대로 써서 하나만 더 가봅시다. 자,
자,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누가 만들어진다?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반응식이 있는데 힘든 내용이야. 다들 힘들어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가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들 쉽게 생각은 안 하더라고. 자, 개수비가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1대 3대 2가 개수비가 되겠지. 자, 그럼 반응 전에 내가 얼만큼을 가지고 있냐면 6몰을 가지고 있고요. 질소 6몰을 가지고 있고요. 수소를 20몰을 가지고 있어요. 반응 전에 질소 6몰과 수소 몇 몰을 가지고 있다? 20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는 건 몇 대 몇 대 몇으로 참여한다? 1대 3대 2로 참여한다. 얘 6몰이 모두 다 반응하면 얘 18몰이 반응하겠죠. 얘 6몰이 모두 다 반응하면 수소는 몇 몰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18몰이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대 3대 2니까 암모니아가 몇 몰이 생성되겠습니까? 6배지. 그러면 12몰의 암모니아가 생성이 될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질소는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수소는 몇 몰이 남았습니까? 2몰이 남았죠. 그제?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몇 몰이 생성됐어요? 12몰이 생성됐죠. 그러면 반응 전에는 얼마가 있습니까? 6몰에 20몰이 있었으니까 26몰이 있었어요. 그리고 반응 후에는 몇 몰이 됐습니까? 14몰이 있죠. 오케이. 그럼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몇 몰 감소했습니까? 12몰이 감소했죠. 얘 대신이 반응 전에 총 26몰이 있었는데 반응 후에 결과적으로 총 몇 몰이 남은 거야? 14몰이 남은 거야. 얼마 감소했어요? 12가 감소했습니다. 오케이. 자, 12만큼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자, 1대 3대 2잖아. 그럼 얼마 감소합니까? 반응식을 가지고 반응 전 개수의 합이 얼마에서? 4에서 반응 후 개수의 합이 얼마? 2로 2 감소합니다. 2 감소. 오케이? 2 감소하는 게 반응식에서는 개수가 2 감소하는데 얘는 얼마가 감소했어요? 12가 감소했지. 그럼 몇 배입니까? 6배지. 감소한 양이 개수의 변화보다 감소한 양이 6배지. 그러면 반응한 몰수가 몇 배로 많이 반응한 거야? 개수보다 6배 많이 반응한 거야?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자, 그래서 개수의 합의 변화를 보고 감소했다, 증가했다 이것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뭐까지도 알 수 있다? 반응한 몰수의 양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개수의 합의 변화는 뭐하고 비례한다? 반응한 몰수와 비례한다. 엄청 중요합니다. 오케이? 엄청 중요해요. 따라서 이 단원 정리 꼭 잘 하시고요. 그리고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셔야 될 겁니다. 자, 신도림에 있는 어떤 학생은 풀지도 못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너희들은 많이 풀어보시고 그리고 많이 틀려보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신다면 이 동네에서 등장하는 문제들 충분히 풀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은 내용 정리에 간단한 예시들만 들어줬으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선생님 채널에 보시면 1단원 문제 모아놓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1단원 문제 정리된 곳 확인해 보시면은요. 자, 요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를 풀이하는 과정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영상들 참고해서 문제풀이 영상들 같이 한번 봐주시길 바랄게요. 고생하셨습니다.